안녕하십니까. 농업사 인터뷰 이야기가 있는 초대 진행을 맡고 있는 김동건입니다. 지금은 참 모든 게 풍족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삼시세끼 하얀 쌀밥을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세상이 하나의 꿈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전 이야기도 아닙니다. 봄이 되면 살이 떨어질 것을 걱정했던 시절, 보릿고개의 추억을 기억하십니까? 그 시절 우리와 함께했던 건 보리였습니다. 풍족함으로 가득 찬 오늘 있기까지 보리와 함께 민족의 애환을 짊어졌던 분이 계십니다. 한국맹류산업발전연구원 조장환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참 건강해 보이십니다. 특별하게 운동 하시는 거 이런 게 있으십니까? 예, 운동은 항상 이제 걷는 것이고, 네. 또 이 정신적으로는 항상 긍정적이고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음식은 채소라든지 콩, 찰보리, 해산물 이런 것들을 적절히 먹는 것이 건강 유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역시 마음과 운동 그리고 또 역시 보리를 많이 자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보리라 그러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보리를 현장에서 본 경험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리가 어떤 작물인지 또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역사는 어떤지 그것부터 우선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리는 겉보리하고 쌀보리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보통 우리가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맹류라 그러면은 밀, 겉보리, 쌀보리, 귀리, 호밀 이런 걸 합해서 맹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리 역사는 우리나라에서 선사시대부터 재배가 되었는데 그때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주에서 보리 타나보리를 발견했습니다. 예, 그걸 미루어서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부터 재배를 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탄소 측정을 했더니 네, 그렇습니다. 3,000년 전. 예. 그런데 이제 선사시대도 역시 보리를 재배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요즘 이제 보리밥 먹으려고 그러면 요즘 등산 가면은 사찰에서 보리밥 좀 얻어 먹을 수 있고 또 일종의 이제 보리가 간식 같은 느낌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릿고개 시절에는 쌀에 버금가는 그런 주식이었지 않습니까? 보리가. 네, 그렇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옛날 그 시절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 국민학교나 중학교 제가 다닐 때 친구들의 점심을 먹는 광경을 여러 번 보았는데 그때는 아마 쌀을 다른 작물과 섞어서 밥을 갖고 오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보리밥, 아니면 감자를 삶아서 갖고. 도시락에? 그런 사람은 그래도 생활이 나은 사람.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수도가에 가서 점심시간에 물만 마시는 그런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정말 어려웠습니까? 배가 고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어려운 것은요. 경기 면적이 협소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생산량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쌀이든 보리든. 쌀이든 보리든 생산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랬는데 생산량이 낮은 이유는 우수한 품종이 적었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토지 비옥도가 낮았고 또 재배 기술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낮은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나빴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때는 봄이 와도 봄을 못 느끼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보리가 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때 이제 작곡이라든지 콩이라든지
그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을 포함을 시키면은 보리의 기여도는 대체로 한 25% 정도 되지 않았나. 그래서 상당히 컸네요.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보리가 상당한 면적을 차지했는데 예. 그때는 이제 쌀은 논에서 심고 예. 그다음 이제 보리는 논보리가 있고 밭보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논 같은 데는 이기작을 하는 거죠. 예. 쌀 수확하고 난 다음에 보리 심고 예. 또 쌀 심기 전에 모내기 하기 전에 보리를 수확하는 이기작을 했는데 그때 그 논보리 밭보리 뭐 이런 특징이 어땠습니까? 쌀하고의 관계에서. 근데 이제 그 논보리의 경우를 보면은 벼 심고 그 다음에 보리나 밀 심고 이렇게 하고 밭의 경우에는 보리를 심고 콩 심고 이런 네, 이제 맞습니다. 작부 체계였습니다. 네. 근데 그 과거에 이제 그 일본 행배를 많이 재배를 할 때는 네. 벼 심고 보리 심는 그 가능 지역이 유성 이남은 가능했습니다. 유성 지역 이남은 가능했고 밀을 심을 경우에는 일이 이남 지역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1976년 이후에 그 통일벼가 육성 보급되다 보니까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어요. 네,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네. 이제 박사님께서 보리 연구로 평생을 바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그 연구를 시작하셨습니까? 보리 연구는? 보리 연구는 1957년부터 현재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보리 이 연구 환경이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하실 때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는 네. 일본 사람들이 그 한국을 점령해서 일제시대네요. 그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맹류 연구는 일본 사람들이 약 2명 정도가 주로 어떤 연구를 했냐면 그 재래종을 순계 분리하는 거. 재래종 순계를 분리하는 거. 순계를 분리해서 품종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외국에서 이제 품종을 도입을 해서 그걸 비교 시험을 해서 이 품종을 선발하는 거. 이것이 주류였고 그다음에 이제 교배를 해서 품종을 만드는 것은 극소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50년대 초에 그 한국 동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완전히 이제 연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연구가 된 것은 1954년부터였습니다. 그 1954년부터는 이 교배 육종을 위주로 해서 이제 품종 개량을 했는데요. 이때는 소위 그 유전자 보존, 그다음에 교배, 그 잡종 세대 분리, 그다음에 생산의 검정 시험, 지방 연락 시험 이런 그 체계로 체계적인 육종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제 시대 끝나고 1954년부터 이제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는데 어떻든 그때도 국민들이 너무 못 살고 배고팠으니까 이 자급자족을 위해서 그런 그 보리 정산의 길을 개척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후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만은 혹시 뭐 기억나는 특별하게 좀 성과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그때는 이제 그 토양이 비옥하지 못하고 시비량도 없고 제품도 개선이 안 됐으니까 주로 만드는 것이 이게 키가 큰 품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경제가 발전되면서 비료도 생산을 많이 하고 또 토양 개량도 하고 이름으로써 소위 그 키 큰 보리는 전부 다 쓰러지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부터 단감 품종으로 이제 방향을 바꿔서 품종 육성을
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올보리와 강보리 품종 개량입니다. 근데 이 올보리는 미국에서 그 바소이라는 품종을 도입을 해서 또 일본에서 이 하가네 묵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어요. 그걸 이용해서 강보리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올보리 강보리가 이제 농가에 보급되면서 이 보리의 수량을 굉장히 많이 정산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키 큰 보리, 키 큰 밀이 있었는데 이제 비료가 이제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상당히 성장이 좋아지니까 오히려 도복 피해, 그러니까 쓰러지는 그런 피해를 그렇습니다. 막기 위해서 키를 낮추고 이제 수확은 많이 하고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품종을 개발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박사님 전공은 전체 맹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맹류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밀이나 호밀이나 귀리 같은 그런 부분에도 여러 가지 육종적인 무슨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혹시 말씀해 주시죠. 이 밀은 과거에 마찬가지로 보리와 마찬가지로 그 키 큰 품종이 재배가 됐죠. 그 대표적인 것이 장광, 영광, 진광입니다. 장광, 영광, 진광.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비량과 토양 개량 등에 의해서 쓰러지니까 키 작은 것을 그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옛날부터 우리나라 재래종으로 있었던 안전베이 밀, 안전베이 밀이 피가 들어간 그 밀 품종들을 구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만드는 것이 조광, 거루밀, 새밀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키가 작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쓰러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밀식 재배를 해도 아주 이 좁게 심어도 생산량이 많아나는 그런 품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밀 생산량이 상당히 올라간 겁니다. 네, 조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 하용웅입니다. 조 박사님은 사모님한테 가장 잘하시는 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항상 부러움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그 1960년대 연구를 할 때 밤에 보통 12시간 넘어야 집에 들어가고 했는데 그때 부인한테 상당히 미안한 감정을 가지시지는 않았는지요. 또 만약에 옛날로 되돌아가서 지금 보리 연구를 그렇게 한다면 보리 연구 쪽을 택할 것인지 집에 빨리 가면 빨리 가서 사모님께 잘하는 것을 택할 것인지 궁금하네요. 그 옛날에는 저희 집 사람도 이게 이제 나이로 봐서는 그 젊을 때 그 어려운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 내가 그 연구실에 가서 연구하는 거를 굉장히 그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우리가 만약 그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이 다시 그런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뭐 그 연구하시면서 무슨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으십니까? 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에 진주군이 일본으로 왔습니다. 일본의 농림시포라는 밀을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겔 박사가 그 시미트의 이제 밀육종 책임자인 멕시코에 있는 시미트. 멕시코에 있는 그 볼록 박사에게 F3 계통 14개를 분양을 했어요. 근데 그 춘파밀과 교배를 해서 22여 품종 춘파밀을 우수한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밀 정산에 획기적인 공로가 있다 그래서 1974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네,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농림시포의 그 두 개의 단간 유전자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왔냐 하는 것을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안전메이 밀 품종이 10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우리 품종인가요? 우리 품종이죠. 우리 재래종입니다. 그 순계분리할 때 자기들이 발견했구만요. 예.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볼로그 박사의 녹색혁명의 예. 틀의 원조를 따지자면 결국은 우리 순수한 우리 토종 재래종인 그 안진뱅이 밀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옛날 70년대 전에는 80만 헥타, 90만 헥타의 논에 또 면적에 이제 보리, 밀, 이 맹류를 심었는데 지금은 5만 헥타 조금 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 맹류의 발전을 위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마무리로. 뭐 맹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까 뭐 대부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도 더 빨리 익는 수기를 빨리 땡기자 하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찰살보리의 베타구력을 높여서 소위 고발을 시키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밀에도 찰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찰밀을 만들어서 소위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가공법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능성 물질을 개발을 해서 소위 국민 건강에 좋은 그 찰보리를 만들자. 소위 그 조사료 생산에 이바지를 하면은 맹류가 앞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뒷바라지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맹류의 부활이라 그럴까요? 예. 르네상스라 그럴까요? 그걸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텔레비전이 발명되고 인터넷이 발전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를 사랑하는 것처럼 맹류 산업도 사라지지 않고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민족의 애환을 함께했던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조장한 박사님의 말씀은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밀에 있는 글루텐 진을 쌀에다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빵도 잘 되고 가루도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성실건면하고 실천을 하면은 연구는 반드시 어느 때가는 그 성공할 수 있다.